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한 54% 낮췄어요. 예, 14%도 아니고 54%를 낮춰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 지금 더 난 상태인데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제가 모건스탠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요것부터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게 오늘이 18일이죠. 지금 오늘 오늘 밤은 아니구나. 정확하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한 새벽 3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금리 결정.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보면 50bp 확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25bp도 상당히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의원들이 대거 그냥 75bp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강하게 막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 요 분이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거의 50bp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bp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는 50bp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 기대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25bp 인하를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25bp 인하는 이미 반영이 됐고, 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50bp를 해야지 안 무너진다. 이런 지금 컨센으로 바뀌었다 정도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미국 때문에 묻혀져 있어서 그렇지 영국도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19일 날 저녁, 내일 저녁 한 8시쯤에 하는데, 여기는 뭐 금리 동결이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뭐 크게 일단 의미는 없다. 영국은 의미는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제가 일본도 여러분 보시면 일본이 또 좀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점심때쯤에 아마 발표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 금리 동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금리를 인상을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상당히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8월 초죠. 8월 초에 겪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이 아직까지 조금 충격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 금리 일본 쪽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내일 있을 금리도 중요하지만, 자, 미국 쪽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께 요것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자, 지금까지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앞에 보면 2019년 8월, 2007년 뭐 9월 쭉쭉쭉 있는데, 요때 처음으로 피벗 할 때, 금리를 이제 바꿀 때, 그때 25bp, 50bp, 뭐 50bp, 25bp 이렇게 다 이제 금리를 이제 움직였는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률을 보면, 자, 1년, 뭐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반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60% 정도로 최근 사례를 보면, 자,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올랐던 적이 더 많았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자, 50bp로 인하했을 때는 두 번 다 주가가 좀 빠졌던 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는 아마 경기 침체가 나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이제 인하했을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는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근데 이때가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수년간. 지금은 조금 그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마이크론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메모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했죠. 특히 한국의 메모리 산업의 변화를 좀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54%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한꺼번에 2단계 하향했어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사실상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인데 내일장이 좀 궁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에서 예전에 한번 맞췄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어요. 비중 축소.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디램 반도체 시장의 실적 증가율 고점은 올해 4분기가 고점이다. 실적 증가율 고점은 올해 4분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까지는 디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자, 여러분들께 요거 제가 보여드리면, 자, 디램 YOY 가격 상승률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월봉이에요. 보시면 여러분께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4분기가 디램 가격의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SK 하이닉스 월봉 보시면, 자, 디램 가격의 고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에 변함없이 움직인다면, 자, 모건 스탠리가 올해 4분기가 반도체 가격의 실적의 고점이다. 그러면 주가의 고점은 내년 4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반도체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PBR을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PBR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저점이다. PBR 지금 1.1배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고점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반도체 대형주 보시면 PER입니다. PER. 지금 발표된 2024년 2분기 실적 기준의 PER을 봤을 때 9월 5일 기준입니다. 여기보다 가격이 지금 더 빠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PER이 더 내려왔다는 거죠. 보시면 삼성전자가 12배가 안 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9배가 안 되는 상황이다. 물론 더 빠졌고. 자, 그런데 코스피 평균 PER이 보통 18이에요. 18. 이게 또 숫자를 참 이렇게 맞추는 것도 희한한데 1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훨씬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 자,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자기들이 보시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46조로 해놨어요. 그럼 PER이 훨씬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AI 고점론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반 모바일이나 PC 디램 수요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HBM 제품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램 생산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 수요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BM 투자 확대, 그리고 뭐가 됩니까? HBM 투자를 확대하면 디램에 대한 공급 제한이 일어나겠죠. 자, 디램에 대한 공급 제한이 일어나면 디램 가격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4분기로 보기에는 좀 빠를 수도 있다. 물론 뭐 맞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내년 4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저는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설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 PER 그리고 PBR,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램 가격이 YOY 기준으로 최고점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반도체 가격의 고점은 1년 후에 왔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면, 우리가 모건 스탠리가 올해 4분기가 고점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데, 좋았어. 고점이면 언제가 주가의 고점은 내년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건 아직 PC나 모바일 쪽 수요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